안녕하세요. 덕질임장이에요. 덕으로 서초랑 덕프레임 둘 다 서초에 있는 거거든요. 보고 왔는데, 원래 더 프레임을 저는 그 광고 영상을 보고, 아, 여기를 꼭 보고 싶다, 이 생각을 했었고, 더 그로우는 그냥 같이 서초에 있는 거니까 비교를 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둘 중에 개인적인 극호가 있기 때문에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더 프레임인데요. 얘는 위치가 그 예술의 전당 맞은편에 있어요. 국악당 맞은편에 있어서 여기는 뻥뷰 나오는 거 맞고, 위치는 참 뷰 좋겠더라고요. 이게 영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영상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여길 꼭 보고 싶다 했었고, 브라이튼 한남에서 그때 브라이트 한남 갔을 때 실망했던 게 걔네가 영구조망이 가장 꼭대기층밖에 안 나왔어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뷰가 다 막히는데 비싸게 팔아서 그 부분이 되게 아쉬웠었는데 오히려 여기가 뷰는 훨씬 우아하게 나오겠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봤던 그 느낌이 보통 이제 하이엔드들이 광고로 봤던 느낌을 가서 봤을 때에는 물론 잘 되어 있지만 내장재들은 그 공간감이나 그런 게 부족하다 느끼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더프레임 서초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또 너무 마음에 들어버렸어요. 음. 일단 제가 봤던 거를 한번 이런 거 말고 봤던 거를 한번 볼게요. 입구 들어가서 신발장 있고 자재들도 다 좋더라고요. 저기는 그냥 거울과 수납이고 너무 좋던데요, 자재들이. 자재들이 좋고 이게 실제로 보면 제가 영상에서 봤던 그 공간감이 그대로 다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꼭 한번 가서 보셨으면 해요. 많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전들도 다 좋고 그 양문형 냉장고 빼고는 아까 그 메탈 칼라 있죠? 그거 빼고는 전체 기본 옵션이라고 해요. 여기. 요거가 300만 원짜리라고. 이거는 유상 옵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김치 냉장고도 기본 옵션. 오븐도 있고. 이게 실제로 보셔야 되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공간이나 구성이나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찍은 거보다 실제로는 저 슬라이딩 도어까지 거리가 꽤 있어요. 꽤 있고 너무 괜찮죠. 그리고 여기 천장에 레일로 된 저 부분이 다 에어컨이거든요. 여기 천장에 다른 에어컨 없는 것도 좋고 매립형 조명도 좋고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도 너무 깨끗하고 정말 그림 같은 공간이었어요. 많이 좋더라고요. 이런 가구들도 다 기본 옵션이라고 해요. 여기도 여기 레일로 에어컨 또 있고 위에도 에어컨 하나 더 있고 여기 창으로 환기시킬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 전창이잖아요. 실제로 산뷰일 텐데 저쪽에 제가 그걸 못 찍었는데 저기도 창문 오픈해서 환기시킬 수 있게끔 그런 창이 또 따로 있는데 그거를 벽으로 다시 한번 가려서 이런 흰 벽처럼 요쪽에 있어요. 저거 벽을 딱 열면 창을 열 수 있고 벽을 닫으면 깨끗하게 보이는. 그리고 수납은 옷장이 여기 하나인 게 요게 조금 아쉬운데 이 옆에 공간이 또 있어요. 여기에다가 옷장을 하나 더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요 인테리어 마음에 들어서 따로 찍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안에 뎁스가 엄청나요. 엄청나고 여기서부터 여기도 뎁스가 상당히 있거든요. 여태까지 계속 하이엔드 1.5를 뭐 어쩌고 봤던 거들 중에서는 얘가 공간이나 배치나 이런 게 참 좋더라고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슬라이딩으로 할 수 있고 자료 주신 거 보면 이렇게 사진들 다 더 잘 찍어서 주셨는데 일단 공간이 많이 좋고 이게 49A 타입인데 공간을 쪼개진 게 조금 평면이 다양하더라고요. 바닥은 같은데 그래서 그거는 가서 상담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좋은 뷰와 좋은 층은 벌써 계약이 많이 끝났다고 하셨어요. 제가 좀 바빠갖고 최근 2주 동안 뭐 명변해야 될 것도 있고 계약도 있고 막 그래서 너무 바빴거든요. 본업도 있고. 그래서 얘네 하이엔드들을 다 지금 요번 주 후반부 다음 주로 다 미뤄둔 상태여서 막 몰아서 보다 보니까 이미 좋은 게 계약이 많이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하이엔드들이 보통 1.5룸에다가 뭐 슬라이딩 이런 구조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특히 얘는 또 도생이어서 법적으로 도생 그게 있더라고요. 뭐 몇 평면 50제곱 이하는 뭐 원룸에 1.5룸, 그러니까 원룸이랑 거실 정도 분리형 정도로 만든다. 그리고 뭐 60제곱인가 그거 이상은 또 뭐 방 2개까지 할 수 있다. 막 그런 게 있던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한 것 같고 제가 그 카이튼 대치도 갔었거든요. 근데 그 카이튼도 이게 걔네는 이제 슬라이딩이라기보다는 걔네는 아예 그래서 요런 거실이 걔네도 가로로 긴 평면이었는데 거기를 마포 뉴메드처럼 준공 끝나고 따로 가벽을 옵션 비용 없이 또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방 하나를 더 만들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게 좀 규제를 피하느라 다들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여기는 만약에 파티션을 또 두거나 가벽을 할 것 같으면 그거는 개인이 준공 후에 시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너무 공간이 좋았어요, 근데. 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타입은 다양한데 만약에 내가 가벽을 둘 거라 생각하시면 가벽으로 쪼갰을 때 어떤 공간을 쓸 건가 이게 지금 우리가 봤던 거긴 하거든요. 봤던 거긴 한데 뭐 가벽을 안 해도 돼요. 제가 봤을 때 혼자 사실 분은 가벽 안 해도 되는데 혹시라도 가벽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실 분들은 뭐 평면을 어떻게 쪼갤 건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배치 나와 있으니까 얘는 어디로 가도 뷰가 다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좋아서 뭐. 그래서 요 프레임 같은 경우도 전창이어서 그런 게 너무 좋았고 여기 마감을 보면 완전 그 깊이감 있고 단단하게 된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일반적인 다른 곳들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좋았고 그리고 뭐, 뭐 수전이나 이런 거는 다 좋죠. 여기 조금 상세하게 보여드릴까요? 주방 가전. 주방 가전. 얘는 옵션이죠. 나머지는 다 기본 제공. 아, 맞아. 타워도 있었는데, 워시타워. 워시타워도 기본 제공. 그리고 커뮤니티가, 골프, 피트니스 된다고 하고,
그리고 세대 창고도 이제 계획 중이라고 하고, 요렇게. 근데 여기는 뭐, 유니트 해놓은 거 봤을 때는 피트니스 이런 데도 엄청 쾌적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보통 일반 아파트에 있는 그 느낌은 아닐 것 같고, 주차는 자주식 주차한다고 하고, 전기차도 뭐 20% 정도 있댔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5호근 건축가. 그리고 김찬중 건축가. 이렇게 있고, 개요를 다시 보시면 이거는 도시형 생활주택이어서 주택에 들어가기는 해요. 그래서 15층 2개 동이라고 돼 있고 앞에 예술의 전당 국악원 마주 보고 있고, 이래서 얘를 제 생각엔 얘가 지금 15억 정도 하거든요. 그 저층은 13억대부터 해서 뭐 16억 정도 사이니까 평균 잡아서 15억, 14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10% 내고 중도금을 아예 없애고 그리고 쭉 가다가 잔금 때 마무리를 짓는 케이스인데 무이자고요. 그러니까 무이자고 유이자고 없죠. 그냥 계약금 10% 내고 쭉 끝나는 건데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23년 8월 준공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분양권을 들고 계시다가 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고 이사를 하던지 아니면 얘가 이제 등기하면서 얘를 처분을 하던지 뭐 그런 갈아타기 계획 그런 거를 가지시거나, 아니면 현재 무주택인데 내가 오피스텔 아파텔만 갖고 있다 그러신 분들이 하나 하셔도 얘는 그 임대나 아니면 앞으로 추가 상승이 조금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위치도 너무 좋고 면적도 좋고 뷰도 좋고. 그래서 요 동네를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가 서초동 1467-10이니까 여기거든요. 덕으로. 정말로 얘는 막힌 게 없는 위치예요. 스카이뷰로 보면 더 프레임 서초에서 돼 있죠. 얘 지금 준공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1년 반 정도 남았으니까 이미 많이 지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웬만하면 뷰가 다 확보되는 곳이라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엄청 큰 대로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얘랑 비교를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서초동에 있는 더 그로우 위치를 찍어 볼게요. 여기는 더 그로우예요. 아까 걔는 예술의 전당 있는 데였으니까 더 그로우는 조금 이쪽에 서초역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쭉 직진하면은 예당 보통의 공연이 있을 때 가는 곳이고, 더 그로우는 여기 옆쪽인 거죠. 근데 얘가 더 그로우가 이게 그 브리핑 하시고 광고 하시고 막 이럴 때는 뷰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남산뷰 이런 게 가계약금 이제 호실 지정 이런 게 거의 지금 끝났다고 하셨거든요. 고층부가. 근데 여기 옆에 있는 게 10층 이상이어갖고 제가 봤을 땐 얘도 조망권이 확보가 거의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보시면 어 엘리움. 엘리움이 꽤 높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조망권이 확보가 안 되지 싶어요. 그로우가. 제가 봤을 땐 엘리움이 더 산조망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지금 다 엄청 붙어 있어갖고 얘가 향후 더그로우가 향후 조망이 나올까? 얘 조망이 나올까 그런 생각이 있고, 얘가 지금 조망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풀이 있던데 그 옥상에 풀이 있어봤자 뭐하나요? 지금 여기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나? 얘네들 다 올라오고 나면 거기서 다 볼 것 같은데요? 일단 그리고 옥상에서 별 뷰가 안 나올 것 같아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데, 어쨌든 이 동네 시세상은 하나를 갖고 있어도 여기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둘 중에 비교하라 그러면 주택수 부담이 없으시면 저는 아까 더 프레임이 더 나은 것 같아서요.
이 더그로 공식 홈페이지인데 인피니티 풀이 있다는 건데 인피니티 가면은 뭐 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세대들 안에서는 뷰는 거의 안 나올 것 같고 여기 이렇게 해놓은 것도 디자인상도 있지만 여기 지금 다른 집들이랑 다 너무 붙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조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그래서 여기는 탑층에 펜트 수익을 포기하고 이렇게 운동하는 것과 커뮤니티 시설을 넣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어, 덕으로 개요 보시면 자주식이랑 기계식 섞여 있죠. 그리고 221실이니까 실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인데 반해서 주차가 조금 부족한 건 소초 보여드릴게요. 이 유니트가 두 가지로 있었어요. 조금 더 큰 거, 조금 작은 거 그런 식이었는데 요거는 알파룸 정도? 그 알파룸에서 이렇게 슬라이딩 도 아까 여기 현관으로 들어온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알파룸에서 오면 이렇게 주방이랑 거실 있고 이거는 한남에 있었던 마음에 안 들었던 작은 하이엔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방 하나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납이 부족해서 어쨌든 그 알파룸을 수납으로 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게 들었고 안에도 아까 더 프레임보다는 조금 부족한 거는 맞고요. 자재들은 좋기는 했는데 더 프레임이 더 좋더라고요. 더 프레임이 더 좋았고 이렇게 있고 욕실은 전체 면적 대비 욕실이 넓은 편. 어, 전체 면적 대비 욕실이 넓은 편. 취향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프레임 상담사분께 나는 그로우가 별로여서 프레임을 꼭 더 오고 싶어. 거기도 되게 잘 나왔다고 하던데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잘 나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처럼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초창기 한 여름에서 가을 초입까지 봤던 여름 전에 분양했던 한남동에 있는 하이엔드가 마음에 안 들었던 이유와 비슷한 이유로 여기가 조금 저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들어오면 여기가 아까 그 알파룸만한 거 이제 거기에서는 여기도 유리 여기도 유리였는데 뭐 벽으로 하고 여기를 슬라이딩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선택하면 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주방 있고 거실 있는 거였고 그리고 화장실 있고 침실 있고 여기 드레스룸이 여기에 있는 애도 있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로 들어와 갖고 이쪽에 화장실이 있는 유니트가 있고 여기 또 주방 겸 거실 있고 그리고 여기 침실 있고 여기 아까 그 사진 속에 요렇게 여기에 옷장이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알파룸 이쪽이죠. 결과적으로 옷장 이 벽 하나면은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은 옷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저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1.5룸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대는 얘가 가격대는 13억 후반부터 해서 얘도 16억 후반까지 가는 것 같고 어쨌든 현재 뭐 고층에 오면산 뷰는 거진 호실 지정 가계약이 끝났다고는 하는데 또 계약금 완불해봐야 알겠죠. 나오는 호실이 있을 수 있는지는. 그래서 요 동네 시세를 보면 어쨌든 둘 다 서초 교대 이쪽 지역이니까 여기 시세를 봐야 되는데 비슷한 사이즈로 일단 여기를 볼게요. 여기는 보면 2002년식이잖아요. 그래서 매매가가 11억 정도 나와 있고 하니까 전월세 볼까요? 전월세는
5, 6억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후기를 보면 요런 대체로 요런 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가족이 이제 거주하는 약간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가족이 거주하는데 매매가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바닥 면적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는 싱글이 살기에는 이건 20년 차고 하니까 풀옵션에 더 깔끔한 그로가 뭐 나쁘지 않다 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살기에는 20년 차든 30년 차든 이렇게 구성된 거로 가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동네에 그나마 가장 여기 터미널 쪽인데 근래에 이제 22년 8월 입주 예정인 서초 자이르네, 얘도 뭐 경쟁률 어마어마했잖아요. 여기 20평형 분양가 6억대 있는데 보시면 50A가 6억대였고 59부터는 뭐 7억, 8억 이게 벌써 분양가였으니까요. 지금 분양가에서 다 더블되는 상황이라 얘도 그 상황이 어차피 올 거잖아요. 타입 보면은 결국은 프레임이 뭐 주방 있고 거실 있고 이렇게 거실 쭉 길게 있었다면 얘는 공간이 쪼개져 있는 그 차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차이 정도여서 얘는 아파트고 얘가 더블 된다고 봤을 때 프레임이 전혀 비싼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는 뭐 지방이나 뭐 그런 거에 비교하면 비싸죠. 그리고 일반적인 아파트 강북권 이런 거에 비하면 비싸요. 근데 이 동네 시세는 이미 이거여서 이게 지금 22년 8월 입주 예정이면 벌써 몇 년 전에 분양한 건데, 그래서 이것도 경쟁률이 이 상황인 거라 프레임이 비싸지 않다. 결론은 그렇게 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현실적인 결론이니까. 그리고 아까 봤던 그 더 그로우 옆에 DK 밸리뷰 아파트 있고 엘리움 오피스텔 요것도 입주 예정이잖아요. 얘네도 한번 볼게요. DK 밸리뷰 시티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면적이 많이 작아요. 면적을 보면 이렇게 작잖아요. 작으니까 이제 매매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 전세가 보면은 매매가에서 한 1억 정도 차이 안 나는 애도 있네요. 별로 요렇게 있는 것 같고, 월세 형성 보면은 아무래도 면적이 작으니까, 얘는 너무 작으니까 큰 거로 한번 내부 볼까요? 전세 4억짜리로 내부를 보면 중문도 없고, 그죠? 구조가 이렇습니다. 앞에 막혀 있고 이러네요. 그리고 22년 준공 예정인 그로 옆에 준공 예정인 엘리움, 요거는 모르는 분인데 한번 볼게요.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분양 끝난 거여갖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약간 오피스텔 같은 그런 구조에 슬라이딩 도어 있고. 얘는 뭐 이게 끝이죠. T타입도 보면 이렇게 들이 계속 슬라이딩 도어가 많이 나오니까 이 법령을 한번 찾아봤어요. 카이튼은 따로 제가 보여드리진 않을 건데, 근데 카이튼도 슬라이딩 도어거든요. 뭐 30억대인데. 그리고 뭐 복층 막 그 왕십리 큐브나 뭐나 사람들이 복층 갖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카이튼 30 몇 억인데 걔도 복층 그래요. 그러니까 복층이 법적으로 150을 넘어가면 층고가, 그러면 복층 면적까지 분양가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비스 면적이 아니고 그냥 분양가에 포함되니까 가격이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층을 다득 다락 정도 높이로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고,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 이 문제. 가장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도생들도 그렇고, 그 지난번에 방배 그것도 제가 소개해드려서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방배 거기는 학군 때문에 하는 거지 구조가 좋아서 보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거기도 슬라이딩 도어 있고 조금 구조가 희한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2021년 9월 15일 건데 보시면 뭐 이거는 아는 거고 도생, 면적 확대, 공간 구선 완화 요거를 보셔야 돼요. 방 2개에서 4개로 이제 된다 이거죠. 기존에는 그래서 방 2개 그러니까 이게 60제곱이 2개까지 되고 그래서 방 3개라고 하려면 왜 제가 방배 엘루크 할 때 거기 유리로 막아놓고 방 3개라고 한다고 뭐라 했잖아요. 근데 도생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거기도. 그리고 요거는 머니투데이 9월 11일 기사예요. 여기 문제점에 대해 되게 많이 짚어놨거든요. 도시형 생활주택 등 건축규제 완화. 근데 진짜 얘네가 나쁜 거지. 제대로 집을 짓지. 사람들 결국은 도생이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생이 사람이 못 산다는 건 아닌데 집보다는 조금 오피스의 개념처럼 들어가다 보니까 확실히 동간격이라든지 내부 구조라든지 규제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주택의 모양 을 갖추지 못하게 하면서 자꾸 여기서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85제곱 이하의 300가구 미만으로 지을 수 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 50제곱 이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전용 30제곱이 넘으면 뭐 침실을 나눠 2개 공간으로 분리 가능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2, 3인 가족이 살기에 마땅치 않고 면적이 좁은 면이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1, 2인이 산다는 게 맞는 거죠. 그 자녀가 없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이거는 뭐 버밀리언 남산에서 주신 건데 거기뿐만 아니라 이거 모두에게 공통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이거는 증여 부분에서 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 더 프레임 같은 경우는 도생이니까 주택에 들어가는데 자금 출처 같은 거가 또 소명해도 되지 않는 장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덕으로는 애초에 오피스텔이니까 뭐 자금 출처 이런 거 상관이 없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카이튼 대치 같은 경우도 걔가 이제 이름이 구역상 대치지 사실은 삼성동에 좀 가깝잖아요. 걔 같은 경우는 위치는 좋은 편이에요. 그냥 입지 땅만 봤을 때는 거기는 비싼 땅이 맞거든요. 그래서 걔는 땅값이 비싸고 5평 정도 준다고 하니까 대지 지분을. 그래서 부가세 환급금도 보면은 보타니크보다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타니크는 사실 땅이 조금 싼 거 맞고 그 걔랑은 땅값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카이튼 대치랑은. 근데 보타니크가 3평 정도 준다 했던 것 같은데 그 카이튼 대치는 5평 준다 하고 그에 반해 보타니크는 부가세 환급금이 꽤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카이튼 대치는 부가세 환급금이 적죠. 거기는 그러니까 대지로 나가는 게 많은 거고 그리고 카이튼 대치도 여기 더 프레임 서초처럼 예술의 전당 앞에 있는 걔처럼 2동이었는데 한 동은 도생이고 한 동은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만 복층이 있어서 걔가 한 3, 4억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그 복층이 없는 도생이 있는 동, 2동 중에 한 동. 도생이 있는 동 같은 경우에는 도생이다 보니까 걔가 면적을 발코니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조금 더 바닥 면적이 넓죠.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이제 다 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걔는 카이튼 대치 같은 경우는 같은 상품 안에서 도생과 오피스텔이 있는 거라면 지금 더 프레임과 더 그로우는 서로 다른 상품인데 한 개는 도생이고 한 개는 오피스텔인 경우인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실 면적을 조금 더 서비스 면적으로 바닥 면적을 크게 받아보고 싶고 나는 주택수 이런 거 좀
무관하다. 이런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저는 더 프레임을 추천하고, 더 그로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더 그로우를 내가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 내년보다는 올해가 분양가가 저렴하니까 더그로우를 선택하는 걸 거고, 더그로우 같은 입지는 찾으면 또 찾지 싶고, 또 이제 짓는다고 하는 예정된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급하게 러시아할 정도는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대출 규제나 이것 때문에 이제 급하게 하실 분들은 하셔야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호는 더 프레임이 맞아요. 더 프레임이 맞고, 그, 카이튼 대치 같은 경우는 뭐 분양 방식이나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일단 가격대가 너무 면적 대비. 내부 구조는 그, 제가 여기 써놓은 푸르지오 발라드 남산이랑 구조가 상당히 비슷해요. 그 카이튼이. 그리고 푸르지오 발라드 남산도 조금 너무 수납 공간도 없고 그렇다 싶었는데 걔도 카이튼 대치도 그렇거든요. 그 가격 대비 했을 때. 그래서 거기 사무실로 쓰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법인들이. 뭐 거주하기에는 일단 수납이 너무 적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소개해달라면 셋 다 소개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 개인적으로 카이튼 대치는 그 땅이 이제 욕심이 나시는 분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 위치, 입지랑.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일반 분들한테는 더 프레임 서초나 아니면 그로우인데, 그로우보다는 더 프레임이 더 확실히 낫다. 두 가지를 다 가서 보셨으면 하고요. 얘도 댓글에다가 그 세 가지에 대한 뭐 신청서 이런 거를 다 한 번에 걸어둘게요. 그러면 셋 중에 선택하셔갖고 해주시면 담당자 소개는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 제가 올린 것들 보고서 이제 각자 다른 데로 신청을 하시고 나서 막 계약할 때 막 질문 엄청 많이 하시는데 그 세세한 상황을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소개를 통해서 담당자한테 연락이 가면 그 담당자가 또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뭐 그 소개를 청약을 이제 넣었는데 뭐 호실을 바꾸고 싶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담당이 다르면 그러니까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 담당이 해줄 수 있는 그게 있는데 다른 담당이 해버리면 뭐 후면부 전면부 막 뭐 고층 중층 저층 막 이런 거를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나는 여기에서 꼭 뭐 이거를 하고 싶다 하시면 신청서를 써서 하세요. 그게 나중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가고 나면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또 막 되게 예민해 하시고 하니까 다들. 예, 뭐, 그러니까 뭐 유니트 보실 때부터 애초에 내가 여기를 계약을 할 마음으로 유니트를 보실 거면 신청서를 써주시는 게 원하시는 호실을 가져가시기에는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제 해보니까 그래요. 이게 뭐 네가 뭔데 그래 그런 거 아니고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그런 게 맞아요. 분양의 세계가. 그래서 신청서 걸어둘 테니까 한번 보세요.